지금 서울에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NN 보도가 단 하루 만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서울이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화려한 건물도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서울의 하루가 어떻게 CNN 시청률 1위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CNN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그 다큐멘터리의 제작자예요. 40대 중반 15년째 냉철한 기자로 살아왔죠. 2024년 11월 서울 파견 3개월째였는데 솔직히 그저 평범한 도시 리포트나 대충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오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마이클, 즉시 종로 쪽으로 가. 뭔가 취재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데스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사소한 도시 혼란거리 정도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15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긴급 출동은 대부분 과장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냥 적당히 촬영하고 서울의 일상적 소동 정도로 보도하면 끝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종로 3가 골목길에 CNN 중계차가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폭동도 시위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들고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이게 뭐 취재거리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지못해 카메라를 켰어요. 그런데 렌즈를 통해 본 65세 한정옥 씨의 모습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경건함을 느꼈습니다. 한정옥 씨가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청년을 대신해 자신의 카드를 찍어주고 다시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렌즈 뒤에 서 있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세요. 주변 사람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평생을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이건 단순한 도시 혼란 보도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사로 보낸 첫 보고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울리게 될 줄은 몰랐죠. 카메라를 든 채로 한정옥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65세의 그녀는 4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같은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순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청년이 급하게 뛰어오더니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모양이었죠. 개찰구 앞에서 당황하는 청년을 본 한정옥 씨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자신의 교통카드를 꺼내 청년 대신 찍어줬어요. 청년이 고맙다고 인사하자 한정옥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바닥 청소를 계속했죠. 그 순간 제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손이 떨린 거였습니다. 20년 넘게 렌즈 뒤에 서 있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계산도 과시도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친절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한정옥 씨가 잠시 청소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늘 하던 일이에요. 별일 아니죠. 늘 하던 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런 작은 친절을 베풀어 온 거였습니다. 본인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정옥 씨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살. 바로 이것이 전 세계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였습니다. 한정옥 씨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저는 흔들리는 카메라로 그 모습을 계속 담았어요. 이 장면이 곧 전 세계를 울리게 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한정옥 씨 취재를 마치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CNN 본사에서 서울에서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한 명만으로도 충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데스크의 지시였습니다. 한강 반포대교 아래 58세 장도윤 씨를 만났어요.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그는 이미 다른 외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옆에 있던 AP 기자에게 물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강에 빠졌는데 저 아저씨가 뛰어들어서 구조했대요. 근데 기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장도윤 씨의 표정을 보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전혀 영웅적이지 않은 너무나 담담한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켜고 장도윤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사람을 구조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장도윤 씨가 젖은 옷을 털며 대답했어요. 기분이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니. 사람의 목숨을 구했는데 별일 아니라고 하다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언론들은 영웅적 구조, 생명을 건 헌신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정작 본인은 담담하기만 했어요.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11월 한강물이 얼마나 차가운데. 장도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평생 이 자리 지켜왔으니까요. 평생 이 자리. 제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어요. 한정옥 씨와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평생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사람. 그에게 사람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다른 기자들은 계속 혼란과 사고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전혀 달랐어요. 58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당연한 선택이었죠. 장도윤 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는 그 뒷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평생 성실을 발견했어요. 이틀 후 CNN 본사에서 폭탄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한정옥 씨와 장도윤 씨의 이야기를 방송한 결과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이클 10살 아이가 보낸 편지 때문에 난리 났어. 당장 확인해봐. 데스크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서현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CNN에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죠. 편지 내용은 단순했어요. 저희 동네 어른들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정말 기뻐요. 서울 어른들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한 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본 서울 어른들의 사랑. CNN은 즉시 한정옥 씨, 장도윤 씨 이야기와 함께 서연의 편지를 방송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샵 서울 어른들 사랑 해시태그가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페이스북에는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다.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을 보고 자란다니. 서울이 부럽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정작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정옥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한 일인데. 장도윤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떠드는 건지.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함. 이게 바로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평생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것. 이들에게는 그냥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는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BBC, 로이터, AP통신까지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10살 서연의 편지 한 통이 서울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만든 거였습니다. 서울 어른들은 우리를 사랑해요. 서연의 그 한 문장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까지 울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인간다움 그 자체였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의 가족이 서울을 떠나게 됐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직장 문제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연을 만나러 갔을 때 10살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삼촌, 저 이제 서울 못 살아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서울의 아름다움을 알린 아이가 정작 그 서울을 떠나야 한다니. 서연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했는데. 한정옥 할머니, 장도윤 아저씨 뵐 수 없다고 울고 있어요. CNN 방송 이후 서연은 동네 유명인이 됐거든요. 한정옥 씨와 장도윤 씨를 만날 때마다 우리 동네 영웅들이라며 자랑스러워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본사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있어야 이야기가 완성되는데. 그런데 3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CNN 아시아 지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본사에서 결정했어. CNN 서울지사를 설립한다. 내가 초대 지사장이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때문에 서울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본사에서 아예 서울지사를 만들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에게 지사 근무를 제안한다는 겁니다.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아, 이제 서울에 계속 살 수 있어.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정옥 할머니랑 장도윤 아저씨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른들이랑 계속 살 수 있어. 서연이 방방 뛰며 소리쳤어요. 와, 이제 서울에 계속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른들이에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어른들과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 이게 바로 서울이 전 세계에 보여준 진짜 모습이었어요. 위기는 기회가 됐고 상실은 더 큰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CNN 서울지사 설립, 그리고 서연 가족이 서울에 남게 된 것.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유엔에서 발표한 소식이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서울이 세계 행복도시 모델로 선정된 거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서울은 평범한 시민들의 성실함과 작은 친절이 어떻게 도시 전체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준 완벽한 사례입니다. CNN 본사에서는 제게 마지막 다큐멘터리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한정옥 씨, 장도윤 씨,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를 완결편으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촬영 마지막 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냉철한 기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잃어버린 무언가를 돌려준 것 같았어요. 한정옥 씨가 여전히 새벽 5시에 나와 지하철역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윤 씨는 한강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정옥 씨를 만나면 꼭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장도윤 씨를 볼 때면 아저씨, 오늘 한강은 어땠어요? 라고 물었죠.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CNN 서울지사장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제 마지막 멘트를 했어요. 저는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사랑한다고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너머로 한정옥 씨와 장도윤 씨, 그리고 서연이가 보였어요.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제가 평생 찾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CNN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방송됐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남아 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평생 성실함이 세계를 감동시킨 이 도시에서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송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CNN 서울지사장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정옥 씨를 만나고 주말이면 한강에서 장도윤 씨와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서울 모델을 배우려는 도시들이 줄을 섰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서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수를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도 서울처럼 될 수 있나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해준 답은 의외였을 거예요. 특별한 정책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평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서연이는 이제 5학년이 됐어요. 여전히 학교 가는 길에 한정옥 씨를 만나면 꼭 인사하고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장도윤 씨를 찾아가곤 합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제게 물었어요. 삼촌, 우리가 진짜 유명해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명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소중했던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제야 알아본 거지. 한정옥 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65세에서 66세가 됐지만 41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될 텐데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한정옥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고요. 장도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9세가 된 지금도 한강안전요원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또 다른 사람을 구조했는데 여전히 당연한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세계를 감동시킨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특별한 것을 찾아다녔던 제가 가장 평범한 것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저는 한정옥 씨에게 인사를 건네요. 할머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한정옥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답해요. 고마워요, 마이클 씨. 이게 바로 제가 서울에서 찾은 인간다움입니다. 평생 성실과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 자신의 이야기예요.